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제가 늘 소개하고 싶었던 브랜드 프리츠 한센이 15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역 서울 284라는 유서 깊은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달려와 봤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프리츠 한센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전시를 기획한 또 의도라든지 그런 걸 좀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프리츠 한센 전시는 150주년, 창립 15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이 되었어요.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프리츠 한센의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프리츠 한센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프리츠 한센의 히스토리를 한 시대별로 잘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도에서 히스토리 섹션을 기획을 하였고요. 네. 또 프리츠 한센의 한국의 장인과 디자이너들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한 점은 우리나라 장인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그분들의 이런 작품들을 가구에 녹여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네 분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함께 프리츠 한센의 대표 제품들을 그 선생님들의 오래된 숙련된 기술로 다시 오마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의 공예를 보여주는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분의 장인 외에 또 젊은 디자이너 세 분과도 또 콜라보를 하신 거죠? 네, 네. 저희가 한국 젊은 디자이너분들과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그 경우에는 프리츠 한센에 저희가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제안한다라는 취지에서 준비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기는 프리츠 한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곳인데 프리츠 한센이 창립자 분의 성함이란 걸 또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프리츠 한센은 창립자의 성함으로 카펜터이자 캐비넷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1872년에 자신의 공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빅토리안 스타일의 곡선형의 가구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덴마크 본사에서 아카이브 자료들이 왔는데요. 네네. 그 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초기에 창립자 프리츠 한센 당시에 우드워크 나무들을 서로 조립해서 만들던 시점에 부품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쪽에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하나하나 장식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처음 본 초창기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해진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가진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이 시점에 와서는 창립자 프리츠 한센의 아들인 크리스티앙 한센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던 시점인데요. 크리스티앙 한센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런 정교한 기술력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사업적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술을 강화시키면서 이 브랜드를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토넷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던 비엔나 체어, 저희가 이제 스팀 밴딩 기술로 많이 알려져 그쵸, 있죠. 곡선이 네. 되는 목재로. 네, 그래서 네. 곡선이 되는 기술을 습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프리츠 한센에서 스팀 밴딩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체어가 이제 덴 체어인데요. 저희가 초반에 봤던 그런 나무를 조립해서 만드는 방식에서 이제는 조립식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를 구부려서 그것이 이제 의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이 스팀 밴딩 기술입니다. 네. 드디어
많이들 보셨던 아르네 야콥센의 체어가 등장을 하네요. 네, 네. 그 프리츠 한센에서 계속 이제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가령 카레 클린트라든지 한스 바그너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이제 아르네 야콥센입니다. 네. 아르네 야콥센과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체어가 이제 엔트 체어라든지 네. 시리즈 7이 있을 텐데요. 네. 그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라미네이트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그 얇은 합판들을 접착해서 좌판과 등받이가 이제 일체형이 되도록 만든 의자입니다. 이 엔트 체어가 그 라미네이트 의자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르네 야콥센이 설계를 했던 그 노보 제약 회사의 식당에 사용될 의자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 당시 라미네이트 의자를 생각할 때 아르네 야콥센은 이것이 큰 공간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량으로 배치되는 것을 고려해서 네. 디자인하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볍고 이렇게 스택형이 될 수 있고요. 네. 저 세 개의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았을 네. 때 다리가 이제 꼬이지 않도록 네, 하기 그게 위해서 또 재밌더라고요. 네, 만든 네. 의자인데요. 네. 저희가 엔트라는 이름은 추후에 그 원래 있었던 이름은 아니고 나중에 저 형상이 엔트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네. 전 이 뭉크가 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빈티지를 하나 갖고 있어서 더 또 반갑더라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뭉크가드 학교를 위해서 만든 가구였어요. 네. 그래서 아르네 야콥센은 건축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에 들어갈 이런 가구들을 프리츠 한센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저는 폴 케올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이 섹션에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한자 한자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신 체어는 PK25라는 체어인데요. 놀랍게도 폴 케올룸이 졸업 작품으로 보여줬던 네. 그 의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폴 케올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디자이너인데 하나의 스틸을 구부려서 의자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노끈을 이렇게 감아서 의자의 좌판과 등받이를 만든 체어입니다. 그래서 폴 케올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수공예적인 요소들이 자신의 디자인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대량 기계 생산과 수공예를 접목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자신의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만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렇게 구조적인 면으로 작업을 하던 폴 케올룸은 이 프리츠 한센과 라미네이트 체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프리츠 한센에서 엔트 체어를 개발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보신 이제 PK0 같은 경우는 폴 케올룸이 자신의 스타일로 베니어우드를 가지고 만든 라미네이트 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개의 그 구조체가 서로를 지지하는 모양으로 만든 체어입니다. 네. 근데 그게 97년에 상용화가 된 거죠. 1997년에. 네, 처음 만들어지고 워낙 네. 만드는 게 까다롭다 보니까 97년에 만들어지고 이번에 150주년 기념으로 네. 또 한정으로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당시에 디자인했던 게 또 그 제약 조건 때문에 못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또 시대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 과정이 또 굉장히 디자이너 입장에선 재미있는 또 스토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리츠 한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저는 뭔가 프리츠 한센의 뭐 가구 디자인을 위한 그 책으로 나온 출판된 책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1920년대부터 3, 40년대 그리고 5, 60년대 카탈로그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프리츠 한센은 이제 기술의 변천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캐비넷 메이커가 의자를 만들던 시점에서 점점 이게 대량으로 생산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 장 한 장 열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세븐체어를 위한 뭔가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으로 꾸몄는데
네, 이 방은 저희가 머테리얼 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븐 체어를 실제로 만드는 그 아까 설명드린 이제 라미네이트 방식의 이제 베니어 합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질로 이 합판들이 이제 함께 합쳐져서 세븐 체어를 만드는 그 중간 과정을 볼 수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츠 한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동시대 디자인을 이렇게 쭉 훑어오는 동안 프리츠 한센이라는 디자인 브랜드가 창작자들,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들을 기술력과 그 공예적 요소를 바탕으로 실현시켜주는 것을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그것들에 이제 정점을 찍는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그 어떻게 각 제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프리츠 한센의 그 진가를 보실 수 있는 방입니다. 네. 장인들과의 그 협업도 굉장히 또 인상 깊지만 또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이런 세 명의 콜라보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한국의 디자인을 프리츠 한센과 세계에 알리자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의 한국 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리츠 한센을 위한 제품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오시고 디자이너 스튜디오도 한 분 한 분 방문하면서 제안한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디자이너 이서구 디자이너의 제안작입니다. 이서구 디자이너는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츠 한센에서 다양한 이제 나무를 사용한 가구들을 보고서 거기서 맞는 이제 나무 트레이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프리츠 한센이 가구의 영역에서 점차 홈과 오피스의 영역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렇게 트레이 제품을 전략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곡선이 여러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는데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되게 유려한 곡선을 보여줘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온화한 느낌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스태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제품입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폴 케올롬의 그 디자인 언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된 라이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보셨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언라벨을 이끌고 있는 리동일 디자이너의 디자인 제안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리동일 디자이너는 폴 케올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그의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그를 스터디하는 가운데 연약한 구조라는 단어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디자인한 조명이고요. 특히 조명의 헤드는 글라스 블로잉 방식으로 유리를 불어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품이 디자인되었습니다. 리동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PK26을 꼭 집어서 이제 디자인을 전개해 나갔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한국에 특별히 들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PK26 같은 경우는 이제 벽걸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두 조명과 그 PK26이 서로 대화하듯이 방에 이제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폴 케올롬의 네. 가구 옆에 이제 플로어 스탠드로 서 있네요. 네, 저희가 디자이너분들과 이번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디자인한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베리에이션이 가능할지였습니다. 그래서 르동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벽면형 그리고 스탠딩형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간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포토제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작가분의 또 작업들이 놓여 있는 걸까요? 아마도 색감 때문에 이제 그런 감성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사진 작가와 산업 디자이너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밀리언 로지즈라는 스튜디오에 최용문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용문 디자이너는 이제 화병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유리를 사용해서 그간 작업을 많이 해오셔서 유리를 활용해서
화병을 이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그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영 작가의 사진이 최영문 디자이너의 화병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이 전시를 보러 왔을 때 저 설명을 못 듣고 저 사진 작품만 보고 여기를 위해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딱 색감이나 뭐 필요한 구도나 그런 게 너무 이 공간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최용문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베리에이션에 대한 그 과제를 드렸을 때 색상으로 그걸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 색상의 유리 패널들이 서로 다르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건축적인 그 느낌의 빌딩 같은 그런 화병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첩되면서 또 여러 가지 레이어에서 색상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게 주는 느낌이 또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네 분의 장인이시면서 무형문화재이신 네 분 작가님과 또 콜라보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프리츠 한센의 기술력과 또 굉장히 이제 공예적인 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저희가 한국의 기술과 그 장인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분의 장인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프리츠 한센의 기존 제품과 장인 선생님들의 작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의 장인 선생님은 쪽염색을 하시는 정관채 선생님, 염색장, 그리고 채상장이신 서신정 선생님, 칠장, 오칠을 하시는 정수화 선생님, 그리고 자수장이신 최정인 선생님, 이 네 분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공간을 보실 때는 이 데이베드에 앉아서 보시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네, 저 한번 앉아볼까요? 네. 저희가 한국은 좌식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프리츠 한센 제품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눈높이에서 모았을 때 각각의 선생님들의 작업이라든지 프리츠 한센의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지난번 볼 때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봤는데 또 네. 다르네요. 이 네.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또 느낌이 다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옛날 것, 전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모던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또 젊은 분들한테 또 마음을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예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에서 계속 사용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장인 선생님들의 작업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분들과의 이런 협업 작업들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이렇게 이분들의 작업이 가구에 같이 녹아들어져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장인 선생님들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았던 기준은 장인 선생님들이 마감이라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좀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그 어떠한 사물에 마감을 더하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채상장 그리고 대나무를 얇게 이제 점여서 그걸 이제 위빙해서 만드는 방식을 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서신정 선생님과는 폴케흘름의 테이블과 라운지 체어를 함께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 라운지 체어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뒤에 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대를 그 재료를 이용해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크게 안 들어가도 되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서 또 더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콜라보였던 것 같아요. 에그 체어도 굉장히 여러 디자이너와 많은 콜라보를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에그를 가지고 이제 프리츠 한센에서 진행했던 많은 협업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건 보면서
뭔가 조금 더 침잠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에그의 본성을 잘 끌어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어요. 저희가 쪽에 그 다양한 깊이 있는 색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쪽염색 한 가지 색깔만으로 에그를 이제 마감을 하였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명의 염색을 하다 보니까 무명 자체가 이제 스트레치 능력이 없어서 그 패션 디자인 회사인 스튜디오 의료견과 협업을 해서 저 패턴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저는 이 스완 체어를 보면서 뭔가 파리의 어떤 굉장히 귀족부인 그 공간에 들어가 있어도 어울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저희가 수완체어 같은 경우는 자수장이신 최정인 선생님과 함께 신사임당의 초충조를 수놓았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자수가 스완 체어에 놔진다는 게 진부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이게 표현이 돼서 네,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주셨구나 싶더라고요. 프리츠 한센이 기존에 갖고 있던 형태가 돋보이는 방식을 장임 선생님들과 저희 기획팀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PK 제로 A 체어 네, 네, 그걸 이제 뭔가 오칠 작업을 해주신 거죠. 네, 네. 그 국가무형문화재 7장이신 정수아 선생님과 함께 57 시리즈 작업을 했는데요. PK0의 A에는 저희가 흑칠을 하고 그 위에 이번 150주년 기념 엠블럼을 이제 자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마감을 잘 하시는 무형문화재 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체어를 보면서도 제가 마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과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구나 하는 걸 또 느꼈거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오칠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랑프리 체어 같은 경우는 삼배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정제칠, 그러니까 투명칠을 했고요. 엔트 체어 같은 경우는 주칠,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는 정제칠, 그리고 시리즈 7은 흑칠을 한 뒤에 그 위에 이제 자개를 수놓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그랑프리와 그 릴리가 같은 칠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릴리의 색이 좀 투명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옷이 핀다라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데, 그 릴리는 저희가 가장 초반에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색이 많이 변해서 그 안에 본연의 이제 릴리가 갖고 있는 텍스처를 볼 수 있습니다. 150주년을 기념해서 들어오자마자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해놓으신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프리츠 한센의 150주년 주제어가 Shaping the Extraordinary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이제 프리츠 한센이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주제는 이제 저희가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붙였어요. 저희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 공간은 문화역 서울 284라는 저희 근대 건축물인데요. 저희 한국의 의미가 있는 이 공간에서 그리고 이 사방으로 비추는 이 센터 공간에서 프리츠 한센을 대표하는 두 디자이너인 폴 케울름과 아르네 아콥센의 대표 제품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에 그 자리하고 있는 이 제품들은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더 이 150주년이 전시가 뜻깊게 느껴졌던 건 이 공간이 문화역 서울 284라는 거, 그게 가지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합쳐서 그리고 프리츠 한센의 역사성이 합쳐지니까 그걸 보는 느낌이 좀 더 남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간은 프리츠 한센 컨템포러리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인데 네. 이 공간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짚는 건 우리 지사장님이랑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주장님. 저는 프리츠한센 지사장을 맡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하고요. 이 전시장에서 이 공간은 저희가 현존하는 이제 디자이너들과 함께 코웍을 한 이제 제품들과 또 저희가 액세서리 라인 그리고 조명 라인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시고요. 또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깝게 만져보실 수도 있고 좀 더 가깝게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제 복도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쭉 한 라인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명 쪽인데요. 사실 프리츠한센이라고 하면 가구로는 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일부 액세서리는 좀 알고 계시는데 조명은 사실은 프리츠한센은 조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템퍼러리 컬렉션은 거의 집이라는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가구들 같이 전개를 해주시는 거고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건 이름이 콘서트인 라이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르겐 뉴슨이라고 하는 덴마크 이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신 건데요. 요 제품도 이제 지금 보시는 요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되게 독특하세요. 요 형태 때문에 이제 눈부심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독특한 게 요 안쪽에 보시면 이 디자이너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건축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이제 시드니를 되게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덴마크 건축가가 거기를 건축을 했다는 거에 좀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보신 이 조명이 그냥 좀 특별하게 새롭게 느껴지셔서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던 조명이 아니어서. 네, 맞아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새로운 걸 보면 또 눈이 번쩍 띄게 되잖아요. 또 나온 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조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디자인 듀오가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요. 이 디자인을 출시하고 나서 다양한 이제 어워드를 받은 상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한국에 바로 이제 보여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제품 자체가 그 글라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3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직접 사람이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공급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프시면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한국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뭔가 수공예적인 또 터치가 들어가 있는 라이팅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살펴봤는데 얘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빛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있는 이제 저런 그죠. 그 부품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형태나 이제 그 사이즈를 이제 조정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공간에서 150주년을 맞이한 프리츠한센이 하는 전시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뜻깊은 전시 자주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